교육보다 이게 더 좋죠. 그죠? 아침부터 중요한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아까 우리 이제 이상호 본부장님이셨네요. 조금 빨리 끝내주신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레시틴에 대한 상식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손자 손녀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시는 분들은요, 애들 태어나자마자부터 레시틴을 섭취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이 맞다면 뇌를 맞았을 때 이제 30%가 레시틴 성분이라고 알고 있는 맞죠? 이 형성이 언제냐면 태어나서부터 24개월 안에 거의 다 이게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사무 때부터 먹으면 좋겠고,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1년, 2년 안에 레시틴을 많이 이렇게 섭취를 시키면 제가 봐서는 틀림없이 공부 잘합니다. 맞죠? 제가 제 딸한테 실험했다잖아요. 서울대는 못 갔는데 S대는 갔어요. 서강대. 아니 정말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공부를 많이 접해가지고 애기 이유식에다가 막 잔뜩 타서 먹였어요. 아니까 이런 큰 카톤 박스로 하나 이상은 먹였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바람이 자제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실 거고, 그런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닭달만 해서 좋은 데 가라만 하지 말고 이런 뭐 미리미리 충분히 어떤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또 보니까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있으니까 여기 올라온 제품들의 특징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들어보셨지만 뭐 어제 뭐지? 동충하죠? 김원남 대표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제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살다가 오래 살다가 지쳐서 돌아가신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와 있는 기가 막힌 제품들이 밖에서 소비자가로 우리가 사 드신다면 가능하시겠어요? 안 돼요.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여기는 보시면 정말 저렴하게 사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오늘 이제 아까 포스트가 여기 있나요? 예. 그 스피루리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저는 전공이 식품영양학은 아니에요. 제가 스피루리나를 섭취한 지가 올해로 28년째 제가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8년째 섭취하니까 이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예. 저는 체험하지 않은 거는 입도 딱 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써보고 좋으면 거품을 먹어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또 그동안에 제가 쭉 이걸 취급해 오면서 수없이 많은 그 전문가, 박사분들 이런 분들은 강의도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걸 드시는 어떤 그 체험, 저희 고객들의 체험 이런 것들을 다 토대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짧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고객을 만나서 대화를 하실 때 순서는 필요 없어요. 딱 봤을 때 상대에 맞겠다 싶으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상당히 성과가 좋을 것 같아요. 스피루리나가 뭔지 다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스피루리나는 그 열대지방 아주 더운 그 짠물에서 나오는 이끼입니다. 이끼류의 식품이에요. 가장 생김이 비슷한 거는 매생이 있죠, 매생이. 네, 매생이하고 가장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온도가 맞지 않아서 나오지가 않는데, 먼저 그 전에 이 스피루리나라는 이름이 상당히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이 이름이 어떻게 생겼냐? 여기 보시면 워낙에 얘가 미세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대요. 스프링처럼. 그래서 이게 스파이랄이라고 하는, 이렇게 꼬였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뒤에 Z나만 붙여서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제 생각 같으면 쉽게 바꿔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바꿀 수가 없다.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피루나가 언제 지구상에 나타났을까? 지구의 역사가 한 45억 년 된다 그래요. 45억 년. 그런데 지구가 만들어지고 최초에는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산소가 없어서. 산소가. 이산화탄소만 가득했는데 생명체는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죠. 그런데 산소가 없어서 생명체가 존재가 불가능했을 때 지구가 만들어지고 10억 년 정도가 지났을 즈음, 지금으로부터 35억 년 전쯤에 스피루리나가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지구상에. 그래서 얘가 한 일이 뭐냐면 지구상에 가득했던 이산화탄소를 끌어당기면서 자양분으로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만들어진 게 산소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스피루리나가 지구상의 모습을 나타내고부터 우리 사람처럼 산소를 필요로 하는 생명체가 하나 둘씩 지구상의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어찌 보면 생명체의 존재가 불가능했던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해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 그러한 물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굉장히 짠 물에서 잘 자랍니다. 일반 바닷물보다 6, 7배 짠데.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 이건 산성 알칼리성을 따지는 단위인데요. 9에서 11, 굉장히 강한 알칼리성 환경에서 잘 자라요. 그 다음에 물의 온도가 30에서 40도씩 고온에서 잘 자랍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성장 조건 때문에 우리나라 연안 바다, 일본 이런 데서는 스피루리나가 생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로 열대 지방, 아주 이런데 더운 지역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게 스피루리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환경을 잘 보시면 아주 짜죠. 알칼리성이죠. 뜨겁단 말이에요, 물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타 생명체가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세균 같은 걸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치는데 그런 농약을 칠 필요도 없고 짠물이다 보니까 영양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비료도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농약 비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성은 어떠냐? 스피루리나의 특성은 일단 식물성 특성을 갖고 있어요. 즉 식물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주로 식물성인데 특이하게 동물의 장점도 갖고 있다. 동물의 장점. 이건 영양소 부분인데요. 영양소 중에 비타민 B12가 있어요. 주로 동물의 간 속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동물성 영양소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주로 빈혈에 좋답니다. 이게 다 기억하시죠? 우리 어렸을 때 어지러우면 할머니들이 어서 돼지간 부에다가 구워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좋아졌어요. 그래서 스피루리나가 주로 식물성인데 이 동물성 영양소에 해당하는 비타민 B12 영양소도 충분히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짠물에서 나오다 보니까 해조류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체에 유익한 성분 다 갖추고 있다. 거기에 미생물의 장점까지. 그러니까 한 가지 물질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물질들의 물성들의 장점을 여기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 인체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스피루리나를 충분히 섭취하시면 전부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요새 이제 모든 TV 방송 이런 건강 채널을 보면 100세 건강 프로젝트에 맞춰져 있어요. 맞죠? 네. 제가 처음에 스피루리나를 만났을 때 28년 됐다 그랬죠. 보통 20년 전쯤에 이제 제가 충분히 이제 전문가들 강의도 듣고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100세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옵니다.
라고 하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믿었을까요? 아니요. 웃어요, 웃어. 아이 사람아, 무슨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웃어요, 웃어. 응? 에이, 그런 거. 농담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지금 여기 한 뭐 100여 분 가까이 계시는데 지금 100세 시대가 맞아요? 네, 많이 넘었습니다. 확실해요? 네, 얼마 전까지 120세 보험도 나와 있었어요. 네. 또 어떤 데 뭐 들으니까 어떤 한 회사에서는 200세 보험도 나와 있다. 무슨 얘기냐? 뭐 200세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제 이거 뭐야 이거 태극 이거 벨트 하시는 그 대표님 그러죠. 앞으로 200세 충분히 살 수 있다. 조금만 잘 버텨보시라고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분 재수 없으면 150 넘어간단 말입니다. 재수 100이 없으면. 그런데 정요. 현실화돼 있어. 지금도 이미 100세를 넘기신 분이 수도 없이 많다. 우리 주변에. 제가 지금 얘기하면 다 고개 끄덕거리시는데 과거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00세를 넘기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일부 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금 어디서 생활하고 계실까요? 어디요? 양로원? 요양원에 계십니다. 주로 본인 스스로 활동을 하실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로원에 가 계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볼까요? 신종 고려장. 신종 고려장이에요. 자식들이 케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쪽에 이름이 좋아서 요양원이지 신종 고려장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또 가족들 면회하고 이거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좀 심하면 그냥 막 얻어맞기도 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가. 자, 그런데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요양원에 가고 싶어서 가셨을까요? 아니요. 예? 아니요. 왜 가셨을까요, 거기? 일단은 당신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모르셨고요. 그렇게 오래 살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요양원 갈 거라고는 더더군다나 생각 못했어요. 맞죠? 네. 만약에 잠수하고 내가 그렇게 오래 살 것 같고 관리 안 하면 요양원에 간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그대로 방치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같으면 방치하시겠냐고. 내가 한 2, 30년 뒤에 100살을 넘길 것 같은데 나 요양원에 가란다 하신 분 계세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처럼 대충 사시면요 죄송한데 전부 꼴입니다. 어디에요? 요양원에. 양로원이 아니고 요양원. 양로원은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다. 맞아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분들도 지금 우리만한 이런 나이대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 같은 그런 그 연령대 뭐 아직 건강하니까 아직 그래도 쓸만하니까 대충 살아도 아무 문제 없겠지 이렇게 방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다 우리도. 자, 지금 요양원에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내 건강에 대한 정말 빡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저것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100세는 됐으니까 한 120세로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가 100세까지만 이렇게 얘기하니 어떤 분은 나 오래 안 살란다 그래요. 나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그러면 지금 100세 넘기신 분들이 살고 싶어서 살았어요? 아니요. 또 지금 내가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죽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100세를 사십시오, 110세를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몇 세가 됐든 내일 돌아가실 거면 오늘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활동하다가 딱 주무시듯이 저 세상 가시는 거. 여기 계신 분 전부의 희망사항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그럼 그렇게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자. 그래서 어저께 위는 멀쩡한데 다리가 불편해서 그냥 신발도 바꿔 신어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이가 틀어지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몸에 체온이 떨어지면 암도 오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해보자고요. 많이 비싸지 않잖아. 여기서 돈 벌어가면서 하나씩 해보자고요. 그러면 틀림없이 100세든 110세든 120세든 팔팔하게 사시다가 주무시듯이 저 세상 가실 수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다 까먹으셔가지고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다 까먹어버렸어요.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우리 몸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약알칼리성으로 태어납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피가 깨끗해요. 혈액이 깨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환이 뱅글뱅글 잘 돈다. 우리 몸은 피순환만 잘 되면 질병의 50%가 없어요. 맞죠? 네. 혈액순환만 잘 되면 왜? 우리가 호흡해서 들어오는 산소, 섭취하는 영양소 이게 세포한테 잘 가니까 건강하다. 나머지 반은 잘 먹고 잘 싸면 끝이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우리 몸을 갖다가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리 스스로가요. 우리 스스로가 망가뜨린 거예요. 어떻게요? 고기 많이 먹었죠?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식당이 풀밭 식사다 보니까 한이 돼가지고 이제는 맨날 틈만 하면 고기를 먹어. 외식만 하면 고기. 또 고상하게 피자를 하시고 피자. 또 햄버거 맨날 그렇죠? 고기 정말 많이 드신다.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덩어리예요. 지금 슈퍼마켓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가들은 거의 야채 몇 가지 빼고는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의 창고라 그래요. 거기에 막 이렇게 오래 막 보관한 거 그냥 저절로 놔두면 그래 보관이 될까요? 전부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많이 드시죠 또. 술 마시죠. 어제도 저도 마셨지만 거기다 또 담배까지 술 잔뜩 드시고 담배까지 피는 분들 배짱을 저랑 한번 좀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어. 둘 중에 하나만 내지.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몸이 산성으로 바뀌더라. 산성 체질에서는 앞의 상황에서와 달리 고혈압, 당뇨, 중풍, 암, 갑상선 등등등등 요새는 듣도 못도 못한 신종 질병이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로 성인병이라고 했어요. 왜? 주로 성인들한테 오더라. 근데 지금은 이 말도 못 써요. 왜요? 다 아시죠? 어린 애들한테도 뭐 소아, 당뇨, 소아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 어린 애들 병원에 가면 어른들 병실에 이렇게 한두 방이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병원에 가보세요. 전문 병동이 쓰고 제가 저기 아침에 출근하는 데 보면 소아 전문 병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성인병이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됐고 대신 생활습관병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한 거예요.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오는 병이다. 그 중에 핵심이 뭐다? 식생활습관입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병이 많이 와요? 애들 먹거리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애들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일본어 좋아하는 게 치킨. 예? 시장에서 새빨간 기름을 뒤집어 쓰고 있는 치킨. 그렇죠? 라면, 콜라, 사이다, 햄버거, 피자. 이거 하나라도 이게 들어가서 우리 몸을 좋게 만들 것 같습니까? 그런 걸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애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우유를 또 얼마나 많이 먹어요. 우유를 드셔야 됩니까? 안 드셔야 됩니까? 드시는 분꽤 계실 거예요. 네. 왜? 요새 애들이 우유 먹고 커서 성질이 소 같아요. 아니 진짜라니까. 포악해졌잖아요. 지구상에 이제 젖을 먹는 동물을 포유를 하잖아요. 태어날 때는 다 젖을 먹죠. 예, 태어날 때. 송아지도 한 1년 정도 먹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송아지는 뭘 먹어요? 풀을 먹죠. 자, 사람도 태어나서 젖을 먹죠. 근데 요새는 그것도 소젖을 먹죠. 예? 그리고 한 두세 달 되면 이제 젖을 안 먹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도 소젖을. 그래, 다 커서도 소젖을 먹어. 안 됩니다, 이제 진짜. 저는 낙농과하고 원수진 사람이 안 돼요. 우리가 항생제를 드셔야 됩니까? 안 드셔야 됩니까?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네. 성장 호르몬제는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왜 우유를 드세요? 서운하죠. 자, 우유 젖소 이렇게 키울 때 보면요. 사료에다가 젖소가 염증이 생기면 젖을 짜요, 못 짜요? 진짜요. 그러니까요. 항생제를 늘 섞여서 먹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젖소 한 마리가 짜는 게 5리터래요, 우유가. 지금은 30리터를 짜. 과학이 발달해서요? 네? 거기다 성장 호르몬제를 매겨요. 그래서 우유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계속 나옵니다. 그걸 좋다고 우리 또 먹어요. 아니, 어렸을 때 먹고 끊었으면 됐지. 왜 또 드시냐고, 이 젖을. 소가 젖 먹고 그렇게 힘을 써요? 풀 먹고 힘을 씁니다.
좀 생각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유는 정말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식생활이 잘못돼서 온 병이다. 그런데 이렇게 병이 오면 전부 다 어디 가요? 병원 가. 일단 원인이 여기 있는데도 병원에 가가지고 약 타서 먹고 주사 맞고 좀 심하면 수술을 해요. 제가 이 쓰레기 이런 거 포함해서 장부가 3개 없는 분도 봤어요. 그분은 아프기만 하고 가서 잘라버리네. 이쪽 아프면 잘라버려. 이쪽 아프면 또 잘라버려. 그럼 계속 아픈 때마다 잘라버리면 뭐가 남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본 해결을 하자는 게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런 환경이 잘못돼서 온 병은 어떻게 돼? 원래 건강했던 대로 돌려주면 그만이에요. 원래 건강했던 대로. 그러면 산성화됐던 몸을 원래 알칼리성으로 돌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전문가 의사들이 야채 과일을 많이 드세요 한 겁니다. 왜? 야채가 알칼리성 식품이니까. 요새 텔레비만 보면 아픈 사람 따서 매일 야채만 먹고 있어. 그리고 뭔 제품 하나 빼기 선전하고. 그렇죠? 어떤 거 하나 달랑 선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는 게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를 드시면, 야채를 열심히 드시면 원래 이렇게 돌아온다. 그래서 야채를 통해서 이렇게 아팠던 내 몸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하루에 야채를 얼마씩 드셔야 되냐? 2kg씩 드시는 거예요. 야채 2kg씩.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 방법은 그건데 불가능. 그럼 어찌 하면 좋을까?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 스피루리나가 해결을 해요. 잠깐 보실까요? 자, 야채 중에 대표적인 게 양배추인데 이게 알칼리도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태워가지고 쟤를 측정해요. 그랬더니 알칼리도가 5 정도 돼요. 수치가. 우리 스피루리나의 알칼리도를 측정해봤어요. 자그마치 45예요. 자, 스피루리나보다 더 강한 알칼리성 식품이 있는가? 그냥 물을 크게 두고 찾아봤어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한 알칼리성을 띈 식품이 스피루리나다. 그래서 이 스피루리나 적당량을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돌아와요. 반드시.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틀림없이 언제로 돌아와요? 원래 질병이 어떤 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지금 23년대 고객 지난번에 오신 분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보세요. 이 무릎에 연골이 한 개도 없어요. 뼈가 딱 붙었어요. 당뇨가 300에서 500으로 왔다 갔다 해요. 당뇨가. 그래서 인하대병원에서 무릎 위를 딱 자르자 하니까 겁나서 퇴원했다가 어떤 분 소개로 저를 2000년도에 만났어요. 2000년 10월달. 그리고요, 갑상선도 있었죠. 눈이 안 보여요. 이게 교차로가 있어 저쪽에 신호등이 잘 안 보일 정도. 4차선 이런 데서 광고. 여기에 심장병 수술 날짜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거 뇌병변 3급 장애인 복지 카드, 시각 3급 뇌병변 장애 3급 카드가 2개 있던 분이 이분이 저한테 왔어요. 어떤 분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1년치를 묶어서 팔았습니다. 1년치. 근데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스피루리나 사업을 해보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얼마 정도 드세요라고 말씀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제가 보내드리는 양이 있잖아요. 네. 이 양보다 더 2배 가까이 드신 유일한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보면 전부 전략을 하더라고. 예? 전략할 게 따로 있을 텐데 그게 참 스피루리나 드시라면 좀 여기다 안 주고 내가 뭐 한 30알 드시라면 20알 드시고 자꾸 줄여. 근데 그분은요. 제가 드시라는 양의 2배를 드셨어요. 이분이 올해 본 나이가 85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골은 다 이미 생겨서 40대 연골이고 손도 안 떨었고 지금은 또 남편이 암이어가지고 뭐 신경 써서 좀 떨다는데 눈도 보이고 연골이 진짜 다 생겼어요. 거름이 저보다 젊어요. 전에 우리 샵에 제가 그분 모시고 갔었어요. 저랑 같이 갔던 분이 같이 걸면 깜짝 놀래요. 눈도 보이지. 갑상선 좋아졌지. 심장병 수술 안 했지. 이분은 지금도 엊그제 제가 전화했던 녹음 들려드렸죠. 지금도 150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 그분 경우를 봤을 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닌 것 같아요. 따로따로. 그냥 이쪽으로 가면 이게 한 방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 죽어요. 아셨죠? 그래서 자 이분 누군지 아시죠? 우리 주 대표님도 지난번에 얘기하셨잖아요. 히포크라테스.
약 2,500년 전에 그리스에서 있었던 의학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이렇게 뭐 의사 저 자격할 때 선서할 때 이분 앞에서 한다고요. 이분이 얘기하기는 뭐냐?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얘기해놓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냥 너는 얘기해. 나는 내가 할 때를 저 대충 알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딱 한 분만 제 얘기를 듣고 건강이 좋아지고 주변에 전달해서 그분들도 좋아져도 저는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네. 제가 20년 넘도록 쭉 얘기해서 제 얘기 다 들었다면 다 좋아졌겠죠. 제 얘기 듣고 좋아진 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냥 건성으로 듣고 아직도 고생하시거나 돌아가신 분은 더 많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피루리나는 자 누구 예외 없이 열심히 드시기만 하면 틀림없이 원래 건강했던 대로 돌아온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 문제인데 영양. 박사님들 교육을 들고 맨 그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의 주 성분은 영양소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매일 44가지 이상의 영양소를 섭취하래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그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상에다 반찬을 자그마치 몇 가지? 30가지를 놓고 드시라는 거예요. 오늘 반찬 몇 개 나왔어요? 꽤 많이 나온 편인 것 같은데, 그죠? 자, 제가 여기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0가지 이상 먹고 반찬 식사하시는 분 계세요? 자, 30가지. 네. 아이고. 페라큐 장안에 30가지의 발화 국물이 있습니다. 참, 반찬 30가지는 매일 골고루 드시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반찬 몇 개 나온 것 중에서도 내가 입에 맞는 것만 먹고 나머지도 남아요.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이 매일 반찬 30가지 이상을 쭉 먹어야 되는 것도 이 스피루리나가 간단히 해결해요. 보실까요? 자, 스피루리나 속에는 5대 영양,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까지 거기에 49가지 이상의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하루에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양을 충분히 다 갖고 있어요. 소화 흡수율이 95% 이상. 소화 흡수율.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균형이에요. 균형. 자, 가지수는 충분히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몸에 한 개 필요한 것을 100개를 가지고 있고 100개가 필요한 것을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몸 구성의 70%는 수분, 30%가 영양소. 자, 이 영양소를 100으로 환산해 보면요, 약 절반 이상 55%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새 텔레비 들어보세요. 거의가 단백질 얘기예요. 자, 우리 스피루리나의 영양 구성을 봤어요. 약 60%가 식물성 단백질. 균형을 맞춰 있죠, 그죠? 거의 비슷하게.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도 우리 몸에 구성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갖고 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알아서 그 균형을 맞춰서 잘 이렇게 섭취하시는 분 계세요? 불가능합니다. 내 몸에 단백질 이만큼 필요하니까 오늘 섭취하는 것 중에서 단백질 이만큼 하고 이거 다 계산해서 드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매일 오메가3만 축쳐서 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비타민C 다 하나만 먹으면서 다 된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는 거죠. 내 몸에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씹어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먹는 것만 먹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은 계속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스피루리나를 딱 드시게 되면 그런 걱정이 없다. 왜? 균형을 맞춰 있고 내 몸에 필요한 것을 거의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걸 양만 충분히 드셔주면 만사오죠. 어제 그 신발 그 설명하시는 김영재 대표님 그분이 스피루리나를 저보다 다 먼저 알았어요. 지금까지 드시고 계시잖아. 좋은지 아니까. 그래서 자, 음식하고 비교해 볼게요. 단백질은 두부보다 8배나 많대요. 같은 양을 비교했을 때. 칼슘은 우유의 5배, 철분은 시금치의 50배, 베타카로틴은 당근의 20배.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이런 음식물보다 충분한 영양소를 갖고 있고 거기에 소화 흡수율이 자그마치 95% 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 방송만 틀면 나오는 게 단백질 얘기예요. 하루 권장 섭취량이 얼마냐? 성인 남성 평균 70g,
소고기 등심으로 드시려면 맨날 한 그릇씩은 드셔야 돼요. 흡수까지. 네? 매일 한 그릇씩. 여성분은 50g.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건강을 위해서 제가 우리 그 3,600점 한 봉지를 드시라고 보내드려요. 자, 우리가 하루에 한 달에 한 봉지 기준으로 드셨을 때 하루에 나한테 단백질 보충해 주는 게 약 15g. 물론 우리가 다른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도 있고 일부 비필수 아미노산은 내 몸에서 합성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필수 아미노산이겠죠. 그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가 균형 있게 들어있는 게 중요하다. 이건 꼭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스피루나 속에 8가지가 다 균형 있게 들어있다. 그게 단백질 소화 흡수율이 95% 이상이에요. 그게 전체 중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그게 대단한 식품이다. 스피루나.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는 우주인들이 우주선 타고 갈 때 그 안에서 된장국 끓이고 뭐 밥을 찌개 끓이고 밥에서 먹을까요? 우주선 안에서 못하죠. 그때 가지고 가는 게 스피루나. 우리 한참 20몇 년 전에 그 이소연 박사가 갔죠. 20여 년 전에. 그때 가지고 간 게 스피루나.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쏘고 나오는 볼펜 이런 몇 가지 제품들이 소개가 됐었어요. 이게 식사로 가지고 간 거다. 이만큼. 그래서 미국의 의대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제자 50명하고. 무슨 실험을 했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스피루린하고 물만 먹고 살아봤어요. 며칠을 살았냐? 107일 동안은 살았어요. 근데 왜 107일에서 끝냈을까? 더 할 수도 있죠. 야, 그만. 요 정도만 해도 이게 충분한 영양적으로 완전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미국에서 참 이게 다이어트 식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갖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섭취를 하시면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오니까 다른 거 섭취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저는 고기가 잘 안 땡기는 사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래도 운동하거나 뭐 활동하거나 전혀 시잖아 그래서 여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양적으로 완전하다. 그래서 영양소 밸런스가 깨져서 문제. 약만 충분히 드시면 이건 무조건 해결된다. 맞죠? 예. 세 번째는요. 해독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중금속 다이옥신 방사능이 쉴 새 없이 들어오고요. 문제는 이놈들은 잘 안 빠져나갑니다. 축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쌓이면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그게 원인이 돼서. 그런데 스피루리나 속에는 그러한 것들을 밖으로 빼내는 이런 게 강력하다.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게 수은이에요. 농약이 가장 많이 들어요. 얘는 신장 사구체에 가서 거기에 달라붙어요. 이게 맨질맨질해요. 수은 아시죠? 이게 전부 다 막아버리면 피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신장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스피루리나 속에 들어있는 피코시안이라고 하는 청색의 색소가 얘를 갖다 정리한대요. 얘를. 그래서 그런 중금속 다이옥신. 그리고 방사능 수치도 떨어진다. 소련에서 옛날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죠. 400만 명이 거기 피폭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엄청난 양을 제공했어요. 환자들한테. 그랬더니 환자들 소변에서 방사능이 10분의 1로 떨어져요. 그래서 소련에는 얘가 방사능 치료 약으로 되어있다. 우리 지금 쉴 새 없이 방사능이 오염되고 있거든요. MRI, CT, 엑스레이 전부.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침대, 매트리스에서 나왔죠. 성북동 어디서는 아스팔트에서. 자연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요. 스피루나를 드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밖으로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요. 면역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서울대 약대 교수님이셨던 김정각 박사님이 이제 명예교수로 퇴임하시고 설명하신 걸 제가 정리한 거예요. 경주 하이라 본부에 가서 제가 고객으로 쫓아가서 제가 참여해서 1시간 설명한 걸 정리한 겁니다. 이분 말씀이 우리 몸속에 면역세포가 있답니다. 그분 말씀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약대 교수님. 다른 말로 방어세포라고 합니다. 숫자가 얼마나 있냐? 1쪽에나 있다. 종류는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호중입니다. 자, 이런 세포가 1쪽에나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문제는요. 수면이에요. 수면. 자, 요 호중구라는 세포는 12시간. 위의 세포도 하루밖에 내 몸에 근무를 안 한다는 얘기죠. 바꿔 말씀드리면 얘는 하루에 2번을 만들어서 보충해야 되고 얘는 매일매일 만들어서 채워넣어야 돼요. 이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우리 몸의 뼈 속에서 만든다. 만드는데 그냥 뇌물로 만들까요?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재료를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식사를 통해서 조달을 하는데 필요한 양이 충분히 조달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게 10개라면 세끼 식사를 아무리 잘해도 5, 6가지밖에 충분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을 충분히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기암 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해봤대요. 말기암 환자의 면역세포 숫자가 정상인의 20분의 1밖에 안 된다. 암세포는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죠. 그래서 말기암 환자가 암과의 투병, 암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진다. 그래서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영양적인 문제 말씀드렸죠. 스피루린을 딱 드시게 되면 이러한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한 방에 공급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충분히 드셨어요? 면역세포 만들어요. 점심에 드셨어요? 또 만들어요. 저녁에 드셨어요? 또 만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2번 내지 3번만 잘 챙겨 드시면 면역이 다운돼서 오는 문제는 없다. 저는 제가 우리 방배동 사무실에 오시는 분 대화할 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스크도 껴본 적이 없습니다. 상대 미안해서 낀 적은 있지만 코로나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제 딸이 결혼해서 옆에 그냥 가까이 사는 친구가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가 있대요. 얘가 확진된 상태에서 제 딸한테 와서 도움을 모르고 치라고. 딸을 마스크 안 꼈잖아요. 그냥. 신혼여행 가서 멕시코 어제 오시던데. 멕시코 신혼여행 갔다가 중간에 전화 왔어요. 제가 공항에 마중 가더니 오지 말래요. 자기 막 훌쩍훌쩍해서 코로나 갔다 온대요. 지금 어떻게 오라고? 뭔가 타고 와야 되잖아. 제가 갔어요. 이거 긴급 진단 키트 해보니까 바로 두 줄 팍팍팍팍 생기더라고. 제가 배우고 와서 사이랑 같이 식사했어요. 근데 저녁에 목이 조금 칼칼하더라고요. 제가 잽싸게 콩이를 들고 가더라고. 그대로 끝이에요. 저는 면역이 강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뭐 감기 걸려본 적이 크게 없고 걸려도 그냥 활동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 드시고 뭐 평소 겨울에는 감기 많이 걸리는데 안 걸린다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처럼 스피루리나는 면역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희 시중에도 스피루리나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차이점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스피루리나 속에 이게 파란 색소가 있어요. 피코시아닌. 네? 클로렐라 아시죠? 네. 클로렐라는 이 색소가 없어요. 클로렐라는 그래서 녹조류라 그래요. 녹색의 잎이. 클로로피릴 성분하고 카로티노이드 2가지 색소만 있어요. 스피루리나는 그 2가지에다가 이렇게 피코시아닌이 있어요. 블루. 그래서 얘는 남조류라 그래요. 얘가 남색이니까. 영어로 블루 그린 알지. 클로렐라는 그린 알지 그래요. 그래서 얘가 핵심인데 항산화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우리 스피루리나는 원래 스피루리나 속에서 이걸 추출을 해내요. 추출을 해서 멀쩡한 스피루리나에다가 5%를 더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력이 시중의 타 제품보다 최소한 10배는 강하다. 우리 제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피루리나를 빼버리고 나면 이걸 사람이 못 먹죠. 거기서 또 추출한 게 SGF, 스피루리나 그로스펙타, 스피루리나 성장 촉진 인자 몇 가지 핵심 성분을 이렇게 불러요. 그거를 또 추출해서 2%가 보강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 품질의 스피루리나가 여기 있는 스피루리나. 자, 그래서 가격도 제가 원래 이걸 35만 원씩 받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25만 원을 맞췄고요. 자, 우리 그 3,600점을 타회사에서 비싸, 지구에서 사람은 46만 원, 비싸, 지혜시한테 사람은 55만 원. 가격도 엄청나게 저희가 저렴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25만 원이고 여기에 회원이 되신 분들은 얼마예요? 12만 원. 한 달에 12만 원만 내 몸에 투자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100세든 110세든 120세든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아주 건강하실 거다. 아시겠죠? 네. 대신에 실천했을 때입니다. 아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